네, 안녕하십니까. 가톨릭대학교 서울성모병원 임용입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릴 주제는 컨버전 오브 UK to TK입니다. 핀란드 국가 레지스트리를 보면은 UK와 TK를 비교했을 때 이 그래프에서 보시는 대로 UK의 그 서바이벌 레이트가 이렇게 유의하게 낮은데 이렇게 실패율이 높은 UK에서 기대하는 바는 무엇일까요? 저희가 UK와 TK를 그 프로펜시티 매칭을 해서 한번 비교를 해보니까 포가튼 조인트 스코어 만족도가 UK 그룹이 유의하게 높았습니다. 포가튼 조인트 스코어라는 것은 수술받은 환자가 어느 순간에 내가 수술받은 것을 잊어버리는 그런 그 확률이 확실히 UK가 높다. TK 환자들은 그런 확률이 낮은데 그것은 어디서 오는가? 제가 외래를 보다 보면은 노이즈가 아마 가장 큰 원인이 아닐까 싶습니다. 이런 기능적인 장점이 있고요. 오늘 제가 말씀드릴 내용은 이제 리비전에 대한 내용인데 그렇다면은 저희가 UK를 할 적에는 어떤 기대를 하는가? 좀 젊은 환자들에서 UK를 한다 그러면은 이것이 만약에 TK를 할 때 본과 소프티슈 인저리를 거의 본 커팅도 적게 하고 하기 때문에 리비전 상태가 아마 거의 한 프라이머리 TK 정도와 비슷하다면은 굉장히 이런 기관적인 이득이 있는 것이 아니냐 이제 그런 컨셉인데 과연 그런 것인지 오늘 좀 말씀을 해드려 보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그 UK의 TK 컨버전에 대한 오늘 말씀드릴 토픽을 5가지 정도 정리했는데요. 이거를 예방하는 방법은 뭐가 있는가? 그 다음에 컨버전 할 때 가장 문제가 되는 거는 이렇게 스템과 오그멘트를 쓴다면 아까 말씀드린 리비전 TK가 과연 프라이머리 TK 같을 수는 없겠죠. 그러니까 꼭 필요한지 그리고 이것이 리비전이 UK를 리비전하는 것이 TK 리비전보다 쉬운 것인지 또 리비전 레이트는 어떤지 그리고 이것을 컨버전 TK 리비전하는 제네럴 프린시플 등에 대해서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먼저 그 예방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면 픽스드 베러스 디포미티는 피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61세 여자 환자로 제 외래 왔던 환자인데 왼쪽 무릎이 아프다고 왔습니다. 근데 환자는 유니니를 3년 전에 했고요. 이렇습니다. 보면은 유니니를 했는데 얼라이먼트가 베러스 얼라이먼트가 나오죠. 그렇다면은 유니니를 해서 과연 이 베러스 디포미티라는 것은 어디까지 규정이 될까요? 이 환자 이제 엑스레이 상에서는 특별한 그 루즈닝 소견은 보이지 않아서 본 스캔을 해봤는데 보시는 대로 굉장히 핫업테이크가 이렇게 발견됩니다. 환자는 굉장히 아플 것으로 사료가 되고 그럼 환자한테 그럼 수술한 병원 엑스레이 가져와 보세요. 그랬더니 이니셜 엑스레이 이렇게 베러스인데 수술한 엑스레이도 그대로 베러스죠. 왜냐하면 리가멘트 바란싱이나 이런 게 되지 않고 엑시스를 맞출 수가 없기 때문에 그것이 이제 유니니의 한계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환자 제가 리비전 할 때 보니까 그냥 이렇게 엘리베이터로 빠져요. 이렇게 빠져서 리비전을 했던 환자고 다시 컨버전 했습니다. TK로. 또 두 번째 환자를 좀 보시겠습니다. 62세 여자 환자고 오른쪽 무릎이 아프다고 왔는데 2년 전에 다른 병원에서 UK를 역시 했던 환자인데 제가 엑스레이 보고 좀 놀랐어요. 환자가 이렇게 쩔뚝거리면서 들어왔는데 보니까 이 티비아 콘다일이 프랙처가 되어 있습니다. 환자는 트라우마 히스토리가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얼라이먼트 뭐 당연히 이렇고요. 그래서 다시 이 환자도 그러면 과연 어느 상태였을 때 수술을 했기 때문에 그러냐 보니까 이게 프리오피 엑스레이 가져왔는데 심한 메디알 오해이고 베러스가 심하고 이렇죠. 얼라이먼트가 이런데 유니를 했었고 그 병원에서 찍은 얼라이먼트 사진을 보면은 바이라테랄을 했는데 이쪽은 얼라이먼트가 비교 리스토레이션이 됐는데 이 프랙처가 된 쪽은 역시 베러스로 남아있죠. 그러니까 TK를 할 사람은 UK를 해서 컨버전을 하게 된 그런 케이스가 되겠고요. 그래서 이건 뭐 골절에 대해서 고정을 하고 스템 이용해서 컨버전 했던 그런 환자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런 어얼리 리비전을 막으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인디케이션이 중요한데 코렉터블 디포미티를 해야 됩니다. 아까 그 보여드린 두 케이스에서 보면은 그런 심한 베러스에서 코렉션 되지 않는 환자를 유니니를 한다는 것은 얼리 페일을 예견할 수 있는 그런 일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57세 여자 환자고 이렇게 KL4 그레이드 4의 OA지만 벨거스 스트레스를 찍어보면은 아주 예쁘게 벌어집니다. 그리고 얼라이먼트 전체가 벨거스죠. 그래서 이런 환자는 본커팅하고 유니니를 하게 되면 아까 스트레스 뷰와 같은 그런 얼라이먼트를 얻을 수가 있고 이런 환자가 그렇게 아까 같은 그런 베러스 얼라이먼트가 포스트오피로 나와서 얼리 페일리어 되는 것을 막을 수 있는 적절한 유니의 적절한 인디케이션이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픽스드 베러스 디포미티는 피하고 코렉터블 디포미티를 수술한다.
그래야 리비전을 얼리 리비전을 막을 수가 있다. 그다음에 또 하나 말씀드릴 내용은 이제 프라이어 아소스코피 환자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메인섹토미를 하든 뭐 다양한 수식이 있겠죠. 뭐 콘드랄 프로시저라든지 그런 환자는 유니니를 안 하는 게 좋겠다. 그래서 이 논문을 보면은 작년에 나온 논문인데요. 에이셉틱 루즈닝이 니 아소스코피를 한 사람들이 많다. 그러니까 그리고 2년 이내에 컨버전 투 TK로 리비전하는 확률이 높다. 그러니까 저희가 외래를 볼 때 과거력에서 니 아소스코피를 최근 2년 이내에 했으면은 유니니는 이 모달리티에서 수술 모달리티에서 빼는 게 좋겠다. 그냥 TK를 할 수 있으면 TK를 하는 것이 좋겠다. 왜냐하면 에이셉틱 루즈닝이 유의하게 많이 발생하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 그러면은 이제 유니니가 실패했을 때 컨버전을 하는데 스템과 오그멘트가 꼭 필요하냐? 스템과 오그먼트를 사용하지 않고 컨버전을 할 수 있다면 거의 프라이머리 TK죠. 그래서 이 환자 보시면 61세 여자고 제가 예전에 했던 환자인데 어떤 일이었는지 티비아가 이렇게 베러스로 들어와서 버티다가 4년 만에 루스닝이 왔습니다. 근데 보면은 그때 그 티비아 커팅을 굉장히 조금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리비전을 하는데 그냥 프라이머리 임플란트로 프라이머리 TK 하듯이 그러니까 유니니를 TK로 컨버전 하는데 이렇게만 된다면 물론 4년 만에 해서 얼리 페일러입니다만은 괜찮겠다. 또 이 환자도 보시면은 이렇게 티비아에 루즈닝이 컴포넌트에 루즈닝이 있는데 비교적 폴리는 15mm로 좀 두껍게 들어갔지만 프라이머리 임플란트로 리비전이 됐던 환자입니다. 그런데 이제 모든 환자가 그러냐? 그렇지는 않고요. 이 환자도 보면은 굉장히 두꺼운 폴리가 들어가 있었고 폴리가 빠졌죠. 이거를 TK로 컨버전 하는데 이렇게 두꺼운 게 들어가고 그러면 약간 여기 보시면은 이제 TBR을 커팅하다 보면은 갭이 커지고 그래서 얇은 블록을 쓰고 다행히 스템은 안 쓰고 됐습니다. 이렇게 블록만 쓴 경우도 있고요. 그래서 우리가 그러면 어떻게 하면은 아까 제가 보여드린 경우처럼 프라이머리 임플란트로 리비전 할 수 있겠냐? 유니니를 할 때 베어링 thickness가 관리게 된다. 그래서 이게 재미난 논문인데 8mm 이상의 폴리를 처음에 쓰는 경우에 오그멘테이션을 사용하거나 VVC, 그러니까 컨스트레인트 임플란트로 갈 확률이 높다. 그러니까 가능한 한 처음에 유니를 하실 때 어떻게든 간에 폴리가 얇은 게 들어가야 프라이머리 임플란트로 혹시라도 TK 컨버전 할 확률이 올라간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거 보시면 그러나 얇은 거를 쓰더라도 이렇게 티비아 자체가 서브시던스가 된다면 할 수 없이 이거는 오그멘테이션을 해야죠. 그러니까 케이스 바이 케이스고 하지만은 어쨌든 유니니를 시행하는 사람은 나는 어떻게든 그 시스템, 모바일을 쓰든 픽스를 쓰든 그 시스템에 있는 가장 얇은 폴리를 사용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지난달에 했던 케이스들인데요. 컨세큐티브한 시리즈 3명 보시면은 이렇게 남자, 여자 이렇게 있는데 세 케이스 전부 다 저는 이제 옥스포드 유니를 선호합니다. 보시면은 전부 3mm 폴리 넣었죠. 그래서 가능하면 이제 옥스포드라면 어떻게 하면은 3mm, 4mm 폴리를 넣어서 수술을 끝내겠는가? 그러면 이런 환자 나중에 웬만한 문제가 생겨도 프라이머리 임플란트로 컨버전 할 수가 있다.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향후 리비전에 대한 그런 팁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물론 이제 메커니즘 오브 페일러에 필요해서 스템이나 오그멘트가 필요할 때는 써야죠. 그렇지만 베어링은 가장 얇은 것을 사용하려고 노력하는 것이 나중에 TK 컨버전 시에 프라이머리 임플란트를 이용할 수 있는 확률이 높아진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세 번째 토픽. 과연 이 유니니에서 TK로 컨버전하는 것이 TK를 TK로 컨버전하는 것보다 쉬운 수술이냐 말씀드리겠습니다. 76세 여자고요. 타병원에서 오른쪽 무릎에 유니니를 하고 저한테 왔던 환자인데 1년 동안 아팠다고 그랬습니다. 이니셜에 이렇게 메디알 오해가 있어서 수술을 이렇게 한 사진을 갖고 왔고요. 팔로업 사진까지 그 병원 걸 갖고 왔는데 보면은 여기 보면 피머가 굉장히 위로 올라갔죠. 이게 피머 커팅이 왜 그런지 모르지만 굉장히 많이 됐습니다. 이게 컴포넌트가 오버행돼 있고 그리고 저한테 왔었을 때 보시면 이렇게 베어러스 되면서 주저앉아 버렸죠. 그래서 뭐 환자는 림핑도 심하고 얼라이먼트도 완전히 베어러스고 그래서 이런 얼라이먼트였고요. 그래서 이제 리비전을 들어가는데 보시면은 원래 그 유니니 TK 컨버전 할 때는 피머는 문제가 없습니다, 보통은. 근데 이 환자는 피머 커팅이 굉장히 많고, 위로 올라가서 조인트 라인 엘리베이션 되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뽑아놓고 보니까, 이 자체가 조심해서 뺐는데도 불구하고 아예 뼈가 허당해요. 뼈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런 환자는 오그멘테이션을 안 할 수가 없죠. 그래서,
이런 상태입니다. 이거 뽑고 나서 봤더니. 그래서 오그멘테이션을 했고, 그래서 보면 이제 TBR은 비교적 뭐 별 문제가 없죠. 뽑고 나도. 그래서 할 수 없이 이 환자는 컨스트레인트 타입으로 오그멘테이션 쓰고, 스템 쓰고, 그렇게 했던 환자입니다. 이렇게 리비전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환자는, 유니니를 TK로 컨버전 했지만, TK에서 TK 컨버전한 리비전이나 결과는 다를 게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건 상황에 따라 다르지만, 어쨌든, 아마 이게 그래도, 제가 해본, 유니니에서 TK 컨버전 중에 제일, 오그멘트, 스템, 그리고 컨스트레인트 타입 썼던 케이스고, 사실은 대부분의 유니니에서의 TK 컨버전은 TK에서의 TK 컨버전보다는 사실 수술은 쉽습니다. 그래서, 유니니를 TK로 바꾸는 것은 VVC를 쓰더라도 TK에서 TK 컨버전 하는 것보다는 저는 쉽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절대로 유니니의 TK 컨버전이 프라이머리 TK는 절대 되지는 않죠. 그런 말씀을 드리고, 제가 제 경험에는 이 유니니의 TK 컨버전은 프라이머리 TK와 리비전 TK 어디 중간 지점 어디에 있지 않냐. 어떨 때는 약간 이쪽에 가깝고 어떨 때는 약간 이쪽에 가깝습니다. 그렇게 정리를 좀 해드리겠고요. 이런 다양한 이유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네 번째 토픽은 그러면은 리비전 레이트는 어떤가 보시면은 우리가 만약에 리비전 레이트가 유니니를 TK로 컨버전 했는데 그거를 다시 또 TK로 다시 리비전 하는 레이트가 TK에서 TK로 컨버전하는 다시 또 리비전 레이트보다 낮다면 그래도 유니는 장점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롬바르디 그룹에서 이 롬바르디 그룹이 그 옥스퍼드 유니를 굉장히 많이 하는 오하이오주의 그 큰 아주 메이저 그룹입니다. 그래서 이 그룹에서 나온 논문을 보시면 UK를 TK로 컨버전한 그런 그룹하고 TK를 TK로 컨버전한 그룹에서 리비전 레이트 6년에 봤더니 이 컨버전하고 또 다시 리비전을 하게 된 케이스가 4.1%였던 반면에 TK를 리비전하고 나서 다시 리비전하는 레이트는 12.6%로 유의하게 그래도 UK에서 TK로 컨버전한 그룹이 오래 간다. 그러니까 유니니를 했다가 페일리어 돼서 다시 TK로 컨버전한 것이 TK를 TK로 컨버전한 것보다는 리비전 레이트가 유의하게 낮으니까 이거 역시 유니니의 장점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제 비슷하게 2013년에 시에라 그룹에서도 175케이스의 UK 리비전을 했는데 리비전 레이트가 비슷합니다. 4.5% 이게 4%대 리비전 레이트를 보였고 이 레이트는 프라이머리 TK가 리비전으로 가는 레이트와 비슷했고 TK 리비전을 했는데 그게 다시 리비전 레이트 하는 것보다는 확실히 확률이 낮다, 더 적다. 그런 롬바르디 그룹과 비슷한 결과입니다. 네, 그 다음에 전반적으로 그러면은 TK를 유니니를 TK로 컨버전할 때 제네럴 프린시플, 제가 하는 프린시플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케이스는 제가 아까 처음에 이제 보여드렸던 케이스로 돌아와서 이 케이스를 모델로 삼은 이유는 심한 본로스가 없기 때문이죠. 그래서 아까 그 피머 컴포넌트 루즈닝 돼서 엘리베이터로 뺐던 그 케이스가 되겠고요. 보면은 이런 데 보면 약간 루즈닝 된 것 같지만 엑스레이상이 모르겠어요. 그래서 이 환자를 리비전 했던 클리니컬 포토를 좀 보면서 어떻게 어떻게 유니니를 TK 컨버전 하는지 보면은 아까 보여드렸던 사진 이렇게 뺐죠. 아까 그 빼는 건 제가 보여드렸죠, 동영상으로. 그래서 피머 뽑고 티비아 뽑는데 TK에서의 그 티비아 컴포넌트처럼 그렇게 큰 패그가 없기 때문에 보시면은 되게 쉽게 뺍니다. 여기 오스테오톰이나 뭐 이렇게 얇은 소 같은 걸 붙이면은 루즈닝이나 오스테오라이시스가 심하지 않은 유니니에서의 피모랄 컴포넌트, 티비아 컴포넌트는 그냥 그대로 뽑을 수가 있어요. 그대로 뽑을 수가 있고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폴리를 얇은 거 썼다. 그러면 거의 프라이머리 임플란트를 기대하고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 환자에서는 이렇게 피머 루징이 있었으나 본 로스는 심하지 않았었고요. 그래서 보면 대부분의 피머는 깎고 나서 디스탈 커팅하고 챔퍼 커팅하고 하고 보면 저희가 프라이머리 그냥 TK 할 적에 피머 커팅하는 수준으로 거의 만들어질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때 이제 중요한 거는 제가 제목에 달았지만 이제 로테이션이 중요한데요. 왜냐하면 그만큼 이쪽에 포스terior 본이 없기 때문에 트랜스 에피콘딜라 엑시스라든지 화이트 사이드 라인이라든지 이런 멀티플 엑시스를 봐서 무엇보다도 로테이션을 정하는 것이 프라이머리 TK에서와의 차이점이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라인을 다 거보죠. 거봐서 이것이 적절하게 트랜스에피쿨라 라인에 평행하게 가는지 하는 것이 피모 컴포넌트 뽑고 나서 보너스가 되어 있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하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티비아는 아까 말씀드린 뽑고 나면 보너스가 마일드하게 있고 그 다음에 가운데 킬이 하나 있죠. 어떤 기구든 킬이 있는데 그게 웬만해서는 또 잘 뽑으면은 이렇게 괜찮은 경우가 많습니다. 근데 이 환자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여기 TV에 본로스가 심하다든지 아니면 폴리에틸렌이 두꺼워서 갭이 너무 크다든지 뭐 이런 경우에는 할 수 없이 이제 오그멘테이션을 올리고 이런 식으로 가야 됩니다. 그렇게 판단을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가능하면은 본을 좀 덜 깎고 이런 갭에 대해서는 이제 트라이를 넣어볼 수가 있는데요. 넣어서 이 디펙트가 저희 심한 그 티비아 메디알 바라 있는 환자에서의 본 디펙트처럼 5mm 이내다. 그럴 때는 스템을 사용할 것인지 말 것인지를 그 상태를 봐서 결정을 하고 역시 그래도 이 본 디펙트가 좀 있다. 그러면은 스템을 안전하게 사용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프라이머리로만 사용했다가 또 얼리 리비전을 하게 되면 안 되기 때문에 그거는 이제 그 상황에 따라 좀 다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고요. 근데 이 환자는 조금 뒤쪽이 좀 본로스가 좀 있는 편이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스템을 사용했고 보시면 블록은 사용하지 않았죠. 블록은 사용하지 않은 거가 왜냐하면 이제 티비아 쪽에 본로스가 심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 피모도 보시면 그냥 프라이머리 컴포넌트가 들어갔죠. 그렇게 그래서 이렇게 포스트오피 엑스레이고요. 스템을 쓰느냐 안 쓰느냐, 블록을 쓰느냐 안 쓰느냐인데 조금 본 디펙트가 있으면 저는 스템은 조금 주저앉지 않고 쓰는 편이고 블록 같은 경우는 요 본 디펙트는 이제 뭐 리비전 할 때 그 시츄에이션에 따라서 사용 여부는 이제 서전이 결정을 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대신에 이제 롱스탐하고 블록을 같이 쓸 때는 조금 심사숙고해서 해야 되는데 왜냐하면 이거야말로 조금 더 토탈리에서 토탈리로 리비전 가는 그런 형식의 그런 모양이 되기 때문에 조금 심사숙고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제가 이제 이 케이스는 수술한 지가 좀 몇 년 됐는데 제가 요번 이 발표를 준비하면서 이 케이스를 제가 다시 수술한다면 어떨 것인가 봤더니 제가 이 정도였다면은 이거 롱스템 조금 긴 거 썼구나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이게 저는 토탈리에서 블록을 쓰는 경우는 꼭 롱스템을 좀 사용하는 편입니다만은 블록을 쓰지 않았기 때문에 저 같으면 이제 이런 경우에 지금 만약에 한다 그러면 쇼스템을 여기 풀시멘트 하고 블록은 당연히 안 썼을 것 같습니다. 지금 다시 한다면. 그래서 이렇게 쇼스템을 쓰겠다. 지금 한다면. 그러나 이제 뭐 롱스템을 썼던 케이스고요. 그렇게 그 케이스를 말씀드리고 그래서 이 환자의 포스트-op 엑스레이는 이렇게 얼라이먼트를 잘 얻었던 환자입니다. 그래서 이제 마지막 슬라이드가 되겠습니다. 오늘 주제인 그 UK를 TK로 컨버전하는 수술에서 그렇게 가지 않게 예방하는 방법은 무엇이냐? UK에 딱 맞는 환자가 오면 수술하면 무슨 말이냐? 외래를 보다가 메디알 컴파트 오해를 내가 이 사람은 무조건 UK를 해야지가 아니라 이 사람은 정말 UK를 하는 게 좋겠는데 라는 생각이 드는 사람만 저는 UK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수술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오늘 앞에 그 송모원 쌤하고 김경태 선생님 모바일 픽스트 다 장점 말씀해 주셨는데 어떤 시스템을 선호하시든 간에 베어링은 그 시스템의 제일 얇은 거를 사용하는 것을 저는 권하겠습니다. 그것은 UK에서 TK로 컨버전 할 적에 프라이머리 임플란트로 리비전 할 수 있는 그런 찬스가 올라간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컨버전 할 적에 스템과 블록은 심사숙고해서 결정해야 됩니다. 특히 블록을 꼭 쓸 것이냐, 그 다음에 스템을 꼭 쓸 것이냐를 그 케이스에 맞춰서 해야 되겠고요. 그러나 스템이든 블록이든 아니면 콘스트윈트 타입으로 쓸 땐 써야 됩니다. 이거를 가능하면 어쨌든 프라이머리 임플란트처럼 가려고 아끼다가 early 리비전 할 수 있다는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 TK에서 UK를 TK로 컨버전하는 것은 이것이 절대로 프라이머리 TK 같을 수는 없고 리비전 TK와 프라이머리 TK 중간 어딘가에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약간씩 더 이것이 늦춰지는 리비전 레이트도 이게 조금 더 우수하기 때문에 확률이 더 낮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정도가 오늘의 제 결론입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관절 사이에서 완충작용을 하는 연골이 손상되어 발생하는 관절염. 아날제식과 엔세이드는 통증 및 염증을 경감시키는 효과는 있지만 관절염의 근본적인 진행을 억제하지는 못합니다. 따라서 관절염 치료에는 관절염의 진행을 억제하는 드모아드 계열 약물이 필요합니다.
조인스는 다양한 드모아드의 기전으로 연골을 보호하기 때문에 OA 및 RA에서 연골의 손상과 관절의 파괴를 억제할 수 있음이 입증되었습니다. 연골 보호 관련 사상 임상에서 조인스는 신체적 기능 및 통증 개선 효과를 확인하고 1년간 조인스를 투여한 환자에게서 디제믹 인덱스 변화량을 측정, 연골 구성 성분이 유지되는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또한 2년간의 장기 투여 시에도 위약분과 통계적으로 유의한 연골 보호 효과에 대한 가능성을 확인하였습니다. 조인스와 함께하면 관절염의 근본적인 원인 치료가 가능합니다.